안녕하세요.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오늘 프로그램은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물로 인한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은 무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여러 곳에 세균이 번식하기가 참 쉽죠. 보통 수인성 질환 하면은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배탈 설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물을 갈아 먹어서 나는 배탈 설사다 하는 이런 설사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대체적으로 그 약간의 설사와 함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서둘러서 너무나 지사제를 급하게 드신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을 더 오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지사제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이 잠시 그 물 갈아 먹는 걸로서 배탈 나는 것은 수분 보충만 해주시면서 조금 음식 조심을 하시면은 바로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런 배탈 설사를 하더라도 어린아이나 노약자일 때는 수분 보충뿐만 아니라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세균은 대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곳에 번식을 하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부엌의 행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도마 또는 뭐 싱크대 안에 이런 데서 많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각별히 이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일단 시작이 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탈수가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 수분 보충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수인성 질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는 설사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탈수 때문에 쇼크가 나서 위험한 사태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요. 보통 이제 이런 수인성 질환을 그 세균에 의한 이런 질환도 있고 해서 종류를 조금 나눠보면 대체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장티부스 있죠. 이 장티부스는 대체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열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이 막 굉장히 심한 열이 나면서 복부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간 부위와 비장 부위가 이렇게 커져 있지요. 이런 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과연 설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흔하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콜레라입니다. 요즘에는 진성 콜레라보다는 이제 뭐 가성 콜레라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콜레라는 정말 굉장히 심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사의 특징도 아주 다른 거하고는 달라서 그 설사의 그 양태가 꼭 그 쌀뜨물 같은 설사가 나오는데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급속도로 설사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참는다든지 함부로 뭐 그냥 방치한다든지 했다가는 아주 쉽게 쇼크 현상으로 들어가고 더군다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사 현상이 보일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통 이제 이질, 요즘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그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이질이 걸리게 되면은 콜레라 이런 것보다는 설사량은 많지 않습니다. 변이 묽은 변을 아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점액성 변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흰색이 좀 섞인다든가 심하면 이제 혈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설사보다는 묽은 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항문 주변이 헌다든지 하는 그런 2차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생을 하게 또 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그 수인성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질환이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 외에 식중독으로 이제 구토 설사가 나면서 발열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식중독은 이제 보통 균에 의한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신문지상으로 문제가 된 오이로칠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식중독균을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됩니다. 이런 그 식중독이든지 세균 수인성 질환이든지를 예방하는 것은 일단 주변을 아주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행주나 도마 또는 이런 칼 이런 것들은
그 끓는 물에 항상 삶는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주부님들께서는 내 건강을 우리 그 주방에서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믿는 것도 좋지 않죠. 자, 이런 것을 이런 수인성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병원 진단과 함께 같이 우리 수지요법을 이용해 본다면 고생을 훨씬 더 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지요법으로는 그 서암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뜸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온열 작용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복부 안을 좀 따뜻하게 해서 설사라는 것이 원래 냉성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여름철 설사는 또 뜸이 아주 특효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손의 일정한 부위에다가 뜸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A8번, 12번, 16번 또는 F3번이라는 위치에다가 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먼저 익혀보신 다음에 또 뜸을 하시고 나서 서암봉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암봉을 붙이는 자리를 익혀보시고 또 TV를 보시는 분 중에서 침을 내가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비정방이라는 침을 또 쓰게 되니까 이런 침의 자리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뜸의 자리를 제 손에서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또 자체를 보고 또 정확한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에서 뜸을 하실 때 1번에서부터 쭉 기본 뜸을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해서 A8번의 위치, 이미 이제 이것은 익히셨지요? 이게 배꼽 주변인데요. 이 배꼽에서부터 위장하고 명치까지를 놓으신 다음에 설사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배꼽 주변이 아주 살살하고 아프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점을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점을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A8번을 먼저 놓으시고 12번, 16번 이런 부분을 정할 때 8번부터 놓으시면은 등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1번을 우선 놓지 않더라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16번 하시고 8번을 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12번, 16번을 하시고요. F3번은 이제 비장. 그 비장 쪽을 아까도 이제 비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장 쪽을 좀 다스리는데 새끼손가락의 중앙선, 이게 비장을 다스리는 비장 조절선이 되죠. 그래서 이 비장 조절선 중에 F3번이라는 중앙에 여러분들 손끝에서 새끼손가락 끝매디에서 중앙쯤에 보면은 이렇게 돌기돌기 지문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뜸을 하나 딱 놓아주시면은 아주 그 배안이 따뜻해지면서 설사 증상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A8번, 12번, 16번, F3번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있을 때는 이 주위에다가 놓고 집중적으로 뜸을 한 4번, 5번 좀 번거로우시면 3번 하신다든지 해서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집중적으로 3번 내지 5번 정도로 해주시면은 설사가 아주 금방 그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 안에 균이 다 나와야만 설사가 멈춰지기 때문에 이 뜸을 하시고 나서도 화장실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잦은 설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 쉽게 설사 증상이 이제 멎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좀 떠주시는데요. 그 위치를 손에서 익혀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A8번의 위치를 정하셨지요. 1번하고 16번 사이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오복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에 놓고 그 주변에다가 뜸을 여러 개를 더 놓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전체 합이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더 많이 놔서 이제 오복뜸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복뜸이 따로 있나 그래서 오복뜸은 뭔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뜸을 이렇게 한 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5개를 놓는다 그러면 오복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꼽 주변으로, 자, 이 주변이 대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놓으시고 위장의 점에 놓으시고 이게 이제 명치의 자리죠. 이 부분이 다 더부룩 답답해지니까 이 부분을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새끼손가락 여기 끝매디 중앙에서 손톱 끝 밑 끝까지 이어서 딱 정중앙점이 됩니다. 이 점 F3번인데요. 이 점에다가 이제 뜸을 놓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회 내지 5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제 3회 내지 5회 하셔라 그러면은 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사 이런 급성적인 질환에다가 뜸을 뜨실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한 번에 그 3번을 지속적으로 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뜨실 경우에 5번을 지속적으로 뜨시고요. 자, 이렇게 서암뜸을 떠주신 다음에는 서암봉을 좀 이용하시면 좋은데 설사를 하게 되면은 탈진된다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서암봉의 그 알갱이 색깔이 금색과 은색이 있다는 걸 이미 아시지요? 그런데 그 2가지 종류 중에서 금색을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금색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설사를 할 때는 우선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A1번의 위치를 하시는데, 그 A1번이 이제 이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사할 때 A1번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문인데 이거는 학문이 아닌데 왜 A1번을 쓰라 그러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점점점 공부를 하시면 뒤의 병을 앞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후병을 전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문 쪽의 병이지만은 A1번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A1번하고 16번을 이어서 A8번 있었잖아요. 요 A8번하고 쭉 이어가지고 이 사이를 1번과 8번 사이를 7등분을 하시면 A8번 바로 밑에 A7번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A7번의 위치, 자 A1번과 A7번의 위치에다가 금색 서암봉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A33번, 이건 많이 이제 하셨죠? 손톱 가운데 손가락, 손톱 중앙에서 2mm 앞으로 떨어 나온 지점, 이 지점에다가 또 금색 서암봉을 붙이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손 뒤에 가셔서요. 자, 자기 항문의 위치에다가 서암봉을 이용하는데 항문의 위치 어떻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운데 중수골에 손을 놓고 뼈를 따라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손목 주변에서 아주 움푹 패인 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움푹 패이기 직전의 뼈 끝, 이 부위가 항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또 금색 서암봉을 하나 딱 붙이시고 이 병을 또 위쪽으로 와서 치료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B26번 있어요. 이게 B24번이었고 이 손톱, 그러니까 번호를 잘 모르시더라도 여기 3절매디 중앙하고 손톱 뿌리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 이 자리에다가 서암봉을 또 하나 붙이세요. 자, 조금 앞뒤로 가니까 복잡하시죠? 다시 한번 익혀보시겠어요? 자, 여기 A1번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A8번 중앙을 취해서 7등분을 하신 다음에 A8번에서 1등분만 내려오시면 되겠죠? 이거 A7번이요. 그러니까 A1번, A7번, 그 다음에 A33번, 그 다음에 B26번,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B1번. 이 자리에다가 서암봉을 붙이시는데 그 색 중에는 이제 금색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서암봉의 돌기가 하나인 거는 1호라고 그러고 돌기가 6개인 거는 6호라고 그러는데요. A1번의 위치와 A1번과 B1번의 위치에는 6호 서암봉을 이용하시는 것이 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도 역시 차트를 보고 한번 다시 정확하게 익혀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된 것이 이제 금색 서암봉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금색 서암봉 A1번을 붙이시는데 이때 돌기가 하나짜리보다는 좀 큰 걸 붙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렇게 X 해놓은 제가 지금 A8번이죠. 여기까지를 이렇게 7등분을 하셔갖고 이렇게 1등분 내려온 자리가 A7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또 서암봉을 하나 딱 붙이시고요. 역시 금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뒤로 오셔가지고 여기 B1번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 B1번하고 B26번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B26번은 여기 3절 중앙하고 손톱뿌리하고 딱 정중앙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 그림에는 A33번이 빠졌습니다만 A33번을 더 추가시켜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A1번, A7번, 그 다음에 A33번, 그 다음에 B1번, B26번. 이 위치가 이제 그 서암봉을 붙이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서암봉을 붙이실 때는 금색 서암봉을 붙이시고 특히
A1번하고 B1번에다가 붙일 때는 그 금색 사음봉 중에서 돌기가 여러 개 있는 6호 사음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이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신 다음에 침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침을 하시게 되는데, 항상 순서는 사실은 침을 먼저 하시고 뜸을 하시고 사음봉을 붙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꼭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원기가 너무 허약하신 분들은 그 뜸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설사를 하셔서 탈수가 되면은 원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뜸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신 다음에 침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침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처방이 비정방이라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그 어린아이들 배탈설사, 수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요, 배탈설사를 고친다든가 또는 그 허약체질 또는 그 어르신들이 손발이 저린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익혀보시겠는데요. 우선 손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자리가 대체적으로 새끼손가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자극 방법을 쓸 때도 항상 손바닥에서 기본을 자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극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을 자극한다는 것은 A8, 12, 16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에서 F1번이라는 위치가 들어가는데요. F1번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이 중앙선, 아까 비장 조절선이라고 그랬죠. 이 중앙선에서 손톱깎이로 손톱 중앙, 딱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가 떨어진 지점, 이 지점이 F1번이에요. 그럼 이 F1번하고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자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3절과 만나는 중앙과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 이 자리가 조금 전에 F3번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 자극을 하세요. 그 다음에 N1번이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는 손톱깎이 이렇게 깎다 보면 이 사지 쪽으로 각이진대가 있죠. 각이진대, 이 자리에서 살 쪽으로 대각선으로 2mm가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N1번이에요. 자, 다시 보실까요?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2mm 살 쪽으로 내려온 자리 N1번. 그 다음에 손톱 정중앙에서 2mm 앞으로 살 쪽으로 내려온 점 F1점. 그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쭉 3절 중앙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가운데점 F3점. 이렇게 되면 N1번, F1번, F3점이 나오죠. 여길 자극하신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와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에서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부분에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 내려오시는데요. 능선이라는 것은 윗면과 옆면이 모서리면이죠. 그래서 이 모서리면 중에 이 3절과 이 손톱 끝하고 이어지는 이 점의 딱 2분의 1점, 여기가 G13번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 그러니까 G13번, N1번, F1번, F3번, 이 네 자리에다가 침을 자극하시고 A8, 12, 16 먼저 자극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좌우에 똑같이 침을 자극을 해 놓으시면은 아주 설사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도 역시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손 그림을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를 먼저 자극해 주십사 그랬죠. 기본을 이렇게 A8, 12, 16을 자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톱 중앙에서 살 쪽으로 따가서 2mm 떨어진다는 자리가 F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진 자리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져서 2mm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자리가 N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F1번하고 3절 중앙하고 이어서 딱 중앙점이 F3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능선, 이렇게 능선에서 이 끝점과 3절점을 이어서 딱 가운데 점이 G13점이 됩니다. 그래서 F1, N1,
그 다음에 F3, G13 이 네 점이 이제 비정방이라는 점으로 보통 수인성 질환이 조금 심하게 될 때 침을 맞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배탈설사가 났을 때는 서암뜸 방법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또 하시기도 쉽고요. 해서 이제 쓰시면 좋겠고요.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집안 주변에 이제 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모든 그 음식을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이지 못할 경우에 그냥 드실 경우에는 맑은 물로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음식물을 보관하실 때도 냉장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런 거 이제 하시고 또 음식을 장만할 때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 잡수실 만큼 먹을 만큼만 준비하셔서 남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행여 음식이 남았을 때는 아낌없이 버리신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이 의심스러운 것은 아낀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예방하는 데 훨씬 더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손 관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수인성 관리 또는 여름철 배탈설사 관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 풋과일 같은 거, 익지 않은 과일 또는 뭐 날생선 또는 날고기 이런 것도 역시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그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내 주변을 조심을 하시면은 수인성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한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오히려 집안에 있는 행주라든지 시트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많은 비브리온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이 한번 발표되기도 했었죠. 얼마나 그 개인 위생이 건강과 직결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인성 질환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보시면은 우선 처음에 했던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뜸은 요 A8번 배꼽 주변에부터 12, 16번 이렇게 놔달라고 그랬죠. 근데 A8 주변에다 좀 많이 놔주십사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놔주시면서 F3번 새끼손가락 끝 옆매뒤의 가운데 점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훨씬 좋죠. 이때 좌우 동일하게 뜨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 A8번 주변에 많이 놓으시고 12, 16번 윤단에 F3번의 위치에 놓으시는데 좌우 똑같이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뜸을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한 3회 내지 5회 정도 뜨신 다음에 서암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암봉은 그 이제 A1번의 위치에다가 붙이시는데요. 금색 서암봉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1번의 위치에 금색 6호가 더 좋다고 그랬죠. 여기 붙이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8번까지를 7등분해서 8번에서 1등분 내려오는 A7번의 위치 여기에다가 또 이제 하나 자극을 하시고 33번 자극해 주시면 더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 뒷면에서는 이 가운데 손가락 중속으로 쭉 따라 내려와서 움푹 파이는 자리가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한 점을 자극을 하시고 B1번이 되겠죠. 역시 금색입니다. 6호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3절 메디와 손톱 밑과 딱 2분의 1점, 이 점이 B26번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금색 서암봉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붙일 수 있도록 또 그 반창고 성분의 피부가 괜찮다면은 하루 종일 붙이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침을 내가 놓으실 수 있다 싶으면은 비정방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그 비정방이라는 자리가 주로 이제 새끼손가락에 밀집이 돼 있었죠. 자, 근데 그런 거 놓으실 때는 A8, 12, 16 기본을 일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손톱 끝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 내려오는 점이 F1점이고 손톱깎이로 깎아서 각에서 살 쪽으로 이미 들어오는 점이 또 N1번이었습니다. 그 두 점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F1번에서부터 내려와서 3절과 이어지는 딱 가운데 F3점이 있어요. 이 점에 자극을 하시면 여기서 3점이 되죠. F1번, F3번, N1번 이걸 자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여기 3절에서부터 능선 이렇게 이어서 딱 가운데 자리에 G13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4점이 되겠지요. 이 자리에다가 침을 똑바로 자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이것도 역시 좌우에 동일하게 자극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수지요법으로 손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수인성 질환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수분 보충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 탈수로 인한 쇼크가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심할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한번 수인성 질환이 발생했다 싶으면은 그 환자가 쓰던 식기류라든지 또는 어떤 침구류 같은 것은 삶는 것이 가장 좋은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는 보통 끓인 녹차가 그 설사 환자한테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도 수분 보충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더울 때는 개인 위생에 누구든지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위생에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여름 맞이하시기 부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